이어서 류병욱 시흥산업진흥원장님의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병우 원장입니다. 앞서서 우리 권웅서 실장님, 유승환 본부장님, 이제 종동성 사장님하고 이몽탁 교수님이 전반적으로 시흥 현황이라든가 특성, 성장 동력, 도시 발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오늘 주제 도시의 특성을 기반으로 어떻게 성장 동력을 만들 것이냐는 크게 기업이 바꾼 도시와 대학이 바꾼 도시로 저는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발제에 보다시피 간단하게 우리 삼성전자 같으면 평택이 아주 삼성전자 평택 공장이 6공장까지 만들어서 일자리 20만 개가 넘도록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에는 인구 100만 명이 될 거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평택은 삼성전자, 화성 가장 핫하게 지금 인구 증가율도 높고 100만을 바라보는 맥킨지 그룹이 이 컨설팅 업체가 세계 7대 부자 도시로 선정해서 지금 네 번째로 선정이 됐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그 GRDP 지역 내 총 생산이 2019년도에 74조, 저희가 16조인데 거의 5배 가량이나 인구나 이런 부분에서도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기아 자동차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동탄 신도시라든가 여러 군데, 대학도 그쪽에는 이제 아주 유명한 대학은 아니지만 여러 산학 협력 부분들이 좀 잘 돼 있고, 올해 이제 산업진흥원이 설립돼서 출발했지만 아주 잘 되는 도시라고 생각됩니다. K푸드를 상징하는 우리 CJ 제일제당 같은 거 진천에 있고요. 3대 타이어 회사인 넥슨 타이어는 양산, 쌀로 유명한 이천이 이제 반도체라는 도시로서 SK 하이닉스를 품었고요.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 경제를 선순환하는 이렇게 잘 되는 기업이 선도하는 도시가 있고, 대학이 바꾸는 도시라고 해서 스웨덴의 up살라 도시를 한번 잡아봤는데,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지만 이쪽에서도 저희는 이제 싱하고 유사한 게 거기도 비슷하지만, 여기는 이제 선도 모델로서 재단을 만들고 혁신센터를 만들어서 가장 성공한 사례가 스웨덴 up살라 대학과 up살라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은 제가 이제 여기 원장 오기 전에 시흥시에서 이 정책 보좌관으로 임명태 시장님과 함께 이제 약 4년 동안을 일해왔고, 시장님의 그 그림 자체가 대학과 상생하는 거를 가장 우선시해서 대학 협력팀도 만들었고, 거기에 그 정책 토론회도 이제 총장님과 같이 했었고, 병원 설립도 공동 추진해서 했었고 하면, 거기에서 이 대학이 지금 특히 서울대를 예를 들자면 1단계가 마무리돼 가고 2단계가 들어오는데, 학부 중심이 아니고 연구 중심에 무인 이동체 육해공이 다 들어와 있고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지 모르는 이런 서울대에 대한 기대가 시흥시 100곳을 위주로 해서 가장 높고, 시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저는 이제 산업진흥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엮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으로 간지 한 2개월 됐는데, 진흥원 가보니까 상공회의소, 기업인협회, 소부장협회, 상공협회 많은 기업인들이 이런 대면 코로나에 지쳐 있는 부분도 있지만 포럼이 됐던 만나서 교수님들, 아까 정동석 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청년 취업에 관련 문제라든가 일자리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다는 게 주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시와 대학의 이 포럼은 그대로 가고, 저는 진흥원 입장에서는 시흥 산업발전을 위한 포럼을 만들어서 시민단체분들과 지역분들과 여기 있는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그다음에 연구원이나 우리 학사나 석사에 있는 분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좀 형성해서 시흥형 유니버시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자면 저희 산업진흥원에서는 우리 서울대, 근데 공학대학교도 오셨는데 이제 서울대에서 이 도시 포럼을 하기 때문에 서울대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시흥형 유니버시티 모델을 우리 스웨덴 웁살라 대학에서 하는 모델처럼
평소 때 이제 우리 원석 교수님 칭하대 모델도 말씀하셨고 재단 관련된 부분 벤치마킹도 한번 갔다 오자고도 하셨는데 이런 모델들이 소통하는 가운데 참여하는 가운데 함께 좀 만들어서 디테일한 얘기는 다 못 드리겠지만 큰 방향에서는 그런 네트워크 포럼을 만들어서 수시로 정보 공유하고 발전해서 서울대가 우리 지역사회의 시흥에 1단계, 2단계 함께 발전하고 시흥시도 공간과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 여타 부분도 할 거며 진흥원에서도 기업체 분들과 함께 모델을 잘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병욱 원장님은 대학이 바꾸는 도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앞으로 산업 혁신에 대한 앞으로 논의를 진흥원 입장에서 더 구체화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제 세 분의 지정된 토론자를 마쳤고요. 우리 권응서 실장님과 유승환 본부장님 마무리 말씀을 듣기 전에 혹시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시흥의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인구 51만 명 중에 전체 인구의 5만 명 정도가 이미 이주민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들 말씀해 주신 분들께서 안산 시흥을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그 이주 관련해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흥과 안산은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도시에 관련된 것들을 무시하고 절대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소통과 균형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백옥과 시화중학교를 비교를 해보면 정말 이것이 같은 도시에 있는 도시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점 더 개토화되어 있는 것 같고 시흥이 가지고 있는 플랜이 무엇인지를 조금 여쭙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서울대가 지금은 교육 협력 사업에만 디딤돌 학교라고 해서 이주민에 대한 교육 협력 사업의 작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승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역사회에 가장 뿌리를 낼 수 있는 게 대학의 역할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다면 서울대가 청소년이 아닌 그런 이주민들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시청의 입장에서 제안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체 인구는 외국인 포함해서 57만 명이고요. 올해 1월부터 외국인도 기준 인구수에 포함이 돼서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인구수는 외국인이 포함된 57만 명입니다. 그래서 57만 명 중에 5만 5천 명이 외국인이고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외국인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시각과 그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 일단 이번 달 의회에서 조직 개편을 해서 외국인 주민과를 신설합니다. 내일 신설되는 부서에 과장을 인사 발령을 낼 거고요. 일단 독립부서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지원하겠다는 의지 표현이고요. 그 방향성은 일단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지역 간 격차, 개토까지 이제 말씀하실 정도로 그 격차를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현실이죠, 그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대한민국 도시계획 박물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980년대에 설계된 구획정리사업지구 당연히 거기 사시는 주민하고 2010년도에 설계된 150도시의 주민들의 소득 격차, 삶의 질의 격차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같은 도시 안에 있어도. 근데 그 안에서 또 내국인과 외국인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죠. 그래서 그 격차를 줄이는 관점에서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것 중에 하나죠, 사실. 그래서 지금 서울대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당연히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외국인 주민과가 만들어지고 그 외국인 자녀 아니면 이주 노동자 가정도 있고 그런 가정의 자녀들에게 일차적으로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당연히 서울대에 대한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시에서도. 당연히 서울대가 함께 고민해 주신다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고요. 또 서울대의 능력으로 충분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